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고픽 강정 강사입니다. 자, 이제 IH 어드밴스라는 실전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진짜 높은 득점을 하고 싶은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최고 득점을 하기 위한 강의는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의 경향을 살려서 그리고 좋은 득점을 하기 위한 요소들을 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가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이 시험의 도입자이고요. 그리고 이 시험을 가장 많이 본 국내 최다 응시자입니다. 자, 응시자로도 서봤고요. 그리고 시험을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 왔기 때문에 그 두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두 개 연결을 해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사람의 입장과 그리고 그 시험을 보는 입장을 모두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오픽 IH와 어드밴스는 그 비고픽 IH 어드밴스 실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강의입니다. 자, 이 교재는 최고의 교재라고 자부합니다. 자, 왜냐하면 시험의 경향은 자꾸 바뀌고 있는데요. 자, 그 바뀌는 모든 요소들을 잘 잡았고요. 그리고 10개의 실전 세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갈 수 있는 시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갈 수 없는 시험을 만들었으므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그 공부에 대한 자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시작합니다. 자, 땀을 흘리는 당신. 얼마나 힘들었으면 머리까지 밀었네요. 자, 이런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IH 어드밴스가 필요하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에 내가 구직을 할 때 점수가 없으면 못 들어가죠. 그리고 올라가고 싶은 승진을 하고 싶은데 또는 회사에서 최고 득점을 하면 보너스를 주는데 자, 이게 욕심이 난다 이거죠. 근데 IH 어드밴스를 위한 과정은 정말 드물거든요. 자, 이 강의로 됩니다.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의 고득점의 팁이 절실하다. 저는 이것만 12년 해온 사람입니다. 시험의 도입자이고 2년 동안 이 시험을 만드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시험을 만드는데 조력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시험을 계속 응시해 왔습니다. 팁 압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픽 등급별 차이는 뭐냐? 등급별 차이를 모르면 올라갈 수가 없죠. 그것까지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돌발 롤플레이 문제가 어렵다. 당연히 어렵죠. 자, 돌발은 내가 고르지 않았는데 출제되는 문제고요. 그 롤플레이는 역할극을 하는 겁니다. 자, 연기. 자, 프로로 이게 돈을 많이 받고 배우하는 사람도 발연기 하는데 우리는 연기가 본업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연기가 어렵죠. 그 돌발과 연기 부분. 하지만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주는 상황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 제한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약간 수식처럼 접근을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이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모른다면 근의 공식을 모른다면 2차 방정식 풀기가 어렵겠죠. 자, 그거와 같습니다. 뭐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공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식을 알면 빨리 풀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대변 올리고 막 제곱한 거 막 이렇게 루트 씌우고 하면 풀 수 있어요. 하지만 2시간 반째죠, 벌써. 자,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빨리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거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여러 오픽 강좌를 들어봤지만 성적은 점점점. 자, 저는 이제 오픽 강의를 10년 넘게 해오다 보니까요. 어떤 점이 가장 필요한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점수가 올랐다는 수기가 제일 많은 강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뭐 황급방 같은 경우는 너무 황급액이 많아서 저에게 그 제작진들이 저에게 컴플레인을 할 정도로. 그래도 저는 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여러분한테 말이죠. 그래서 그 성적이 안 오를 수 없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색깔도 바뀌었네요.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면 거짓말인가요?
자,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다. 시험 내에선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들었다고 갑자기 원어민이 된다. 그건 거짓말이죠. 네. 그러니까 시험 내에서는 원어민처럼 들리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낮은 등급이 고득점 또는 어드밴스가 되는 제 수업에서 그거는 너무 많이 봤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어드밴스 후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동영상 강좌, 인강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됩니다. 너무나도 잘 됩니다. 자,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컴퓨터나 아니면 뭐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따라 하신다면 실감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IH 어드밴스 획득 후 취업 혹은 승진. 네. 자, 요것 때문에 발목을 잡히면 안타깝죠. 기회조차 없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IH 어드밴스 받아서 여러분의 즐거운 미래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오픽 만능 답변으로 돌발 롤플레이가 완벽 대비되었어요. 네, 이런 말 수기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왠지 알게 됩니다. 네, 수업을 들으시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돌발과 롤플레이 이렇게 잡자. 네, 그 돌발은 내가 그 문제가 정해져 있는 그룹이 있잖아요. 그 그룹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을 준비하면 은행 나와도 편하게 답할 수 있고 병원 나와도 편하게 답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병원과 은행에 대해서 얘기하라 어렵잖아요. 그리고 롤플레이 같은 경우는 역할극인데요. 어떻게 하면 진짜처럼 들리는지 그거를 중심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요. 롤플레이의 발연기입니다. 로봇 같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별로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이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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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빨리빨리 해서 그 좋은 외국인에게 편하게 들리는 발음을 안착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영어를 지금 잘하신다고요. 근데 시험을 모르면 성적이 불리합니다. 자, 그래서 돌발과 롤플레이는 영어를 잘하건 못하건 간에 알면 알수록 시험에 유리합니다. 자,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최단기간 최고 득점. 이제는 실전이다. 자, 문제를 실전으로 풀고요. 거기에 대한 그 고득점 팁을 전해드리는 강의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5세트나 풀고요. 그 5세트에 요 문제는 이렇게, 이 답안에서는 이렇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국내 오픽을 도입한 국내에는 한 명뿐입니다. 저뿐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도입자, OPI라는 시험은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OPI는 이미 우리 60년 정도 한국에 도입된 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OPI는 딱 이제 12년, 13년 이렇게 돼 가는데요. 그 OPIC, 오픽이라는 시험의 특징을 알고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알려드립니다. Secret. 그리고 두 번째, number 2. 자, 최신 유형 문제풀이로 실전 감각 향상. 아무리 좋은 강의로도 실전이 문제가 안 나오는 강의면 필요 없죠. 요즘에 나오는 문제를 모았습니다. 자, 빅데이터. 그래서 빅오픽이죠. 빅토리를 드리고 빅데이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빅오픽입니다. 여러분한테 좋은 큰 결과, 빅 결과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number 3. 여기가 곧 시험장이다. 실전 감각 향상. 제가 강의도 해보고 실강에서도 뭐 가장 많은 그리고 그 온라인으로도 가장 많은 수강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시험장처럼 문제를 풀고 싶어하는 욕구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원스쿨랩이 쏩니다. 빵빵. 자, 온라인 오픽 모의고사로 실전 문제를 풀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시원스쿨랩으로 오셔서 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면 그 시원스쿨랩으로 오셔서 모의고사를 직접 체험하십시오. 최고입니다. 자, 시험에서 바로 가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는 사람은 드뭅니다. 어떤 거라도 한번 해본 걸 잘합니다. 어느 길을 가는데 내가 거기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길을 잘 찾아간다. 운이 따라야죠.
네, 시험에서는 그런 운이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에 어제 거기를 가봤다면요. 절대로 느리게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찾은 곳을 다시 가는 것처럼 실제 문제처럼 모의고사를 풀고 시험장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뭐 박수도 치고 막 네, 원래 이런데요. 네. 자, 오픽 시험 알려드리죠. 저 오픽이라는 거는 oral, 이게 using your mouth, 입으로 하는 proficiency 하면 이게 how good you are, how well you are, 얼마나 잘하는지. 어떻게? 인터뷰로, 이게 OPI예요. 엄마입니다. 네. 오픽이 아들입니다. 제가 12년 전에 그를 받아냅니다. 네, 그래서 3파죠, 제가. 그래서 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 컴퓨터로 보는 영어 구술 면접입니다. 자, 채용과 승진에 활용하려고 그 삼성 계열사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그 프로젝터 매니저, 총괄자가 저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도입할 동안에 2년 동안 이 시험을 연구하고 어떻게 발전시킬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시험도 운영단에서 1년 정도 계속 시험 보고 100회 이상을 응시했죠. 그래서 오럴 프로피션시 인터뷰 컴퓨터는 이게 그냥 영어 면접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꼼수를 부릴 수 있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인강을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잠시 뒤에 공개할게요. 자, 오픽을 한눈에 정리를 해볼게요. 자, 대화 형식이다. 하지만 컴퓨터로 봅니다. 컴퓨터 기반이고 IBT예요. 인터넷 베이스. 인터넷으로 답안이 그 패킷화돼서 채점하는 기관에 바로 뿌려집니다. 그러면 거기 저장이 되죠. 그 대화 형식이지만 실제 대화는 그 질문이 녹음이고요. 그 녹음이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답을 하면 녹음이 되는 형식이에요. 자, 40분에 최대 맥스로 풀 수 있는 시간 40분인데요. 자, 모든 시간을 써야만 좋은 성적이 나오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 가장 좋은 성적을 받는 시간을 제가 보니까 20분에서 30분이더라고요. 그 오프라인에서 제가 좀 점수가 잘 나온 IH와 어드밴스를 분석한 결과 20분과 30분 구간에 정확히 다 들어옵니다. 자, 30분을 넘긴 당신 너무 많이 오류를 범하네요. 20분을 못 넘기는 당신 각각의 답이 너무 짧네요. 자, 이 중앙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20분과 30분을 사용한 우리 총 문제를 15개 풀게 되는데요. 자, 15개를 30분에 풀었다고 하면 좋은 팁이 생기죠. 자, 2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최대 한 문항에 2분을 소요하는 것이 전략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좀 중요한데요. 자, 5개의 주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15 나누기 5를 하면 각 주제별 문항수가 나오죠. 3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각 주제 곱하기 3은 총 문제. 자, 그러면 5주제에 3문항씩 있으니까 15문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교재 앞쪽에 지금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서. 그러면 역으로 3개씩 출제되니까 당연히 5주제죠. 알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다양한 성적 등급이 나옵니다. 등급이 쭉 있어요. Novice, Intermediate, Advanced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다양한 언어. 현재는 6개입니다. 그 컨트랙을 할 때는 13개까지 늘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독점으로. 그 개인 맞춤형 문제가 출제됩니다. 내가 고른 시험 범위에 한해서 출제가 되고요. 자, 이때는 3개의 주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내가 고른 주제는 3개가 출제돼요. 고르지 않은 주제는 당연히 제가 흥분해요. 도울 선생님이 오실 뻔했어요. 당연히 2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고른 3개와 고르지 않은 2개의 주제에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보통은 고른 주제에서 잘하실 거예요? 고르지 않은 주제에서 잘하실 거예요? 당연히 고른 주제에서 잘해야죠. 자, 고른 주제의 성적으로 고른 주제에 대한 답안으로
어느 정도의 점수를 확보한 다음 고르지 않은 주제를 통해 점수를 점프하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베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옆 사람은 다른 문제 풉니다. 각각이 다 다른 문제를 풉니다. 네. 자, 좀 정리가 되셨죠? 자, 한눈에 보는 시험 플로우인데요. 자, 그 시험을 먼저 신청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접수 내역을 확인한 후 응시합니다. 그 각 시험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연계된 그 시험장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도 막 3-4번씩 봅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내내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마감이 되지만 않으면 각각 뭐 하루에 그 한 30명 정도가 한 랩실에서 보거든요. 그때 그게 마감되지 않으면 하루에 어느 시간에서라도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틀 전에는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2일까지 성적이 필요하면 이틀 전에 10일에는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적 확인 및 인증서. 그 성적 확인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그래서 월요일 날 시험 보면 그 다음 주 월요일 1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적은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시험 성적 언제 나오지? 이런 못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언제 나오지? 언제 나오지? 계속 기대가 되면 어느 정도 본 겁니다. 뭐 그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급행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급행은 월요일 날 보면 금요일 날 나와서 5일 만에 성적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짜리가 원래 정상적인데 5일 만에 성적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더 많이 뭐 요금이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시험료는 똑같아요. 그리고 그 채점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단 빨리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 상에 시험 도입 계약서 상에 보면 그 비즈니스 데이로 뭐 3 days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3일 뒤에 받으면 이제 그 오픽 주관사에서 국내에서 공개를 일주일 만에 하느냐 아니면 5일 만에 하느냐가 차이일 뿐 그 채점하는 사람은 이게 급행인지 그런 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급행 시험도 있구나 뭐 알려드렸고 그 급행 시험 같은 경우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어두운 주말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월요일 날 보면 금요일 날 성적이 나오니까 월요일 날 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면 알죠. 그 토일이 지옥 같거든요. 그래서 급행 시험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픽 시험 어종은 아까 말씀드렸죠. 6개 그리고 40분 익숙해졌죠. 15문항 구성은 5 곱하기 3이었죠. 5는 주제, 3개는 주제별 문제, 그리고 3대2가 적용이 되는데요. 자, 내가 고른 주제 셋, 내가 고르지 않은 주제 둘. 이렇게. 그리고 12개는 뭐냐면 현저히 낮은 난이도를 골랐을 때 출제되는 문항수예요. 우리와는 상관없어요. 우린 15개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개인별 맞춤 평가 이거는 background survey라는 것 때문에 자, 그런 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주요 특징은 background survey예요. background survey에 의해서 시험 범위가 결정되니까 직업, 여가생활, 취미, 관심사, 스포츠, 여행 등이 결정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시험 알아서 보세요 하면 좀 그렇잖아요. 알려드릴게요. 자, 등급이에요. 등급. 자, 여기가 novice, 여기가 intermediate, 여기 advanced.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건 여기. 자, 각각 보면 low, mid, high, low, mid, high, low, mid, high가 있는데요. 자, 어미한테서는 advanced, mid까지 이상이 측정이 되는데, 자, 제가 받아낸 오픽에 의하면 advanced, low까지만 측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리코딩으로 녹음을 하는 시험이니까 좀 의심스럽더라도 이렇게 되물어 볼 수가 없잖아요. 컴퓨터가 이 자식, 이 자식 봐라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어드밴스 로우까지만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미디엇 미드는 3개로 나눠졌어요. 저의 도입 시에는 나눠지지 않았는데요. 이거를 나누자고 이야기해서 그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에 나눴는데 1, 2, 3 이 3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1은 문장을 하나 단위로 말하는 사람, 2는 문장 2개를
combine together. 자, 묶을 수 있는 사람. 이거는 문장 3개도 묶을 수 있는 사람. 네, 이렇게 되는데요. 자, one은 한 문장 단위로 퉁퉁 던지는 사람. 자, two는 두 문장이 묶이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제 동영상에서 물어보니까 당황스러우시죠? 자, 여기 그 두 문장이 묶이려면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although, but, an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접속사를 잘 활용하면 IM2가 되고요. 또는 관계대명사. 그래서 접속사랑 관계대명사를 모두 사용하면 IM3 이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정도 하고 지나갈게요. 성적은 그들이 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 background survey, 시험의 범위 결정, 그리고 self-assessment, 자가평가 이 두 가지인데요. 그 background survey는 내가 유리하게 고를수록 시험이 유리해지죠. 이거 좀 철저히 볼게요, 오늘. 그리고 self-assessment은 적절하게 골라야 너무 어렵지 않고 너무 쉽지 않은 문제를 풀겠죠. 이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background survey, 시험 범위 결정. 자, 어떤 시험도 여지껏 시험 범위를 결정하게 우리 손에 준 적은 없어요.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저도 듣지는 못합니다만. 자, background survey처럼 내가 어느 분야를 골라가지고 그 분야가 시험 문제로 나온다. 아주 공평한 시험이죠. 네. 그러니까 최초이죠, 최초. 이게 오픽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근데 이 장점을 이용해야죠, 우리는. 자, 1번부터 7번까지 있습니다. 근데 1번은 회사원이니? 2번은 학생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회사원을 고르면 회사원 문제가 나오겠죠. 그리고 학생을 고르면 학생 문제가 나오겠죠. 당연히 신분 문제입니다. 자, 신분을 선택하면 신분 문제가 이제 출제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죠. 네, 여기서 팁을 좀 드리자면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오픽 시험 준비를 내가 기존에 안 했다. 네, 그러면 회사도 고르지 말고 학생도 고르지 마세요. 네, 그러면 신분 문제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험 범위가 줄잖아요. 너무 그런가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요거 때문에 파생되는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그 자기소개라는 첫 문제를 풀 때요. 네, 시험이 1번이 자기소개거든요. 네, 풀 때 신분에 막 갈등을 일으킵니다. 나는 학생도 아니야, 직장인도 아니야, 백수야.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자, 내가 골라서 출제되는 건 시험 범위에 의해서 문제의 추출입니다. 한번 추출되면 채점자와는 관련이 없어요. 따라서 그 한 번만 출제되면 그 다음부터는 상관없이 답을 해도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 내가 뭐 직장도 아니야, 학생도 아니야 했지만 자기소개할 때는 나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거짓말쟁이 이러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하십시오. 나의 신분을 숨겨도 좋다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인데요.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집이죠, 집. 독신자로서 홀로 거주, 친구와 룸메나 거주, 가족과 거주, 학생 또는 군대 막사. 자, 군대. 아직도 저는 군대 꿈을 꾸는데요. 저 여기 5개 중에 뭐가 좋냐면 요 2개 좋습니다. 혼자 또는 가족이랑. 네, 혼자 또는 가족이랑. 근데 지금 추천하면 혼자로 해볼게요. 네. 그래서 거주 문제에서는 같이 사는 사람을 배제하고 집만 얘기하자 우리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뭐 그럼 가족 안 나오느냐? 뭐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가족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최초의 시험 범위는 거주 문제임은 아셔야 합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15개이잖아요. 그러면 1번이 자기소개. 2, 3, 4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바로 거주 문제인 집 문제입니다. 그 집 문제 중요해요. 아, 그리고 내가 독신자로서 뭐 홀로 거주해가지고 집 문제 할 때 저는 가족이랑 살아요. 괜찮나요? 이런 질문 참 많은데요. 괜찮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문제의 추출과 채점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최소화로 줄이고 답안은 내가 자유롭게 하고 최대한 즐기긴 어렵겠지만 최대한 누리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험 범위. 여가 활동으로 주로 뭐 합니까? 저는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보세요. 영화, 공연, 콘서트. 그러면 보기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면 관람 문제이죠. 그러면 4번의 시험 범위는 관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영화, 공연, 콘서트는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보는 장소도 유사하고요. 그리고 맘마미아 같은 경우는 영화도 되고 공연도 되고 뭐 콘서트 요소도 있죠. 이런 걸로. 그래서 유사군을 고르면 내 답이 여러 개일 필요가 없어요. 4번 안에서는 이 세 개 중에 나오거든요. 자, 5번입니다. 귀하의 취미나 관심사는 저의 추천이에요. 전 추천이에요. 어떤 걸 고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험에 유리한 걸 알려드리죠. 자, 음악 고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항목에서는 음악 출제죠. 자, 이렇게 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채점자가 아무리 꺼내봐야 나한테서 출제할 수 있는 건 단지 음악뿐. 음악은 나의 삶. Music is my life. 임정희가 되어가는 것이죠. 네. 자, 음악 감상을 고르시면 음악 감상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5번에서 갯만 골랐기 때문이죠. 사냥입니다. 사냥. 자, 6번. 여기 보면 구기 종목 vs 유산소 운동. 자, 구기 종목이 유리할까요? 유산소 운동이 유리할까요? 구기 종목이 불리합니다. 유산소 운동이 단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농구, 축구, 야구는 그 규칙 설명 문제가 있거든요. 규칙 설명, 그 다음에 포지션 설명, 기억에 남는 플레이, 기억에 남는 경기, 선수. 어려워요. 그런데 수영, 자전거, 조깅, 걷기, 하이킹, 트래킹 이거는 기분도 좋고 힘도 나고 친구랑도 시간 보내 좋아요. 규칙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유리합니다. 짜잔, 운동 문제는 유산소 운동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을 고를 것을 추천합니다. 자,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은 운동이 안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요. 자, 6번 항목의 6개 공 중에 수영이 걸리면 수영이 나오고 자전거 걸리면 자전거 나오는데 피 흘린 줄 알았어요. 자전거 나오는데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이 걸려들면 운동이 안 나오는 거죠. 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 페이지. 그래서 세상에서 이거 하나 우리나라밖에 오픽을 안 보니까요. 이 페이지를 만든 건 저고 그러니까 알려드릴 수 있는 거죠.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꽝이다. 그래서 너 왜 운동을 안 하니? 설명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안 나온다. 이건 문제가 비어있다. 자, 7번. 요건 두 개만 고를게요.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 자,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은 유사점이 있죠. 그리고 국내를 뭐 제주도, 해외를 괌으로 하면 비슷한 점이 많죠.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국내 나올지 해외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둘 중에 하나가 출제될 것은 거의 분명해요. 그러면 유사한 지형을 잡아서 유사한 지형, 뭐 강원도랑 스위스랜드랑 산 많고 뭐 프레쉬 에어 뭐 이런 거, 그리너리 뭐 이런 거를 활용하시면 우리는 국내만 3개 준비해도 해외여행이 나와도 전환해서 말할 수 있죠. 해외를 준비하면 국내로 바꿔 말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시험에 내가 준비가 2분의 1로 줄어들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신분, 신분, 집, 우리 최초의 시험 범위, 이거는 보기, 보기는 관람이죠. 영화, 공연, 콘서트, 음악은 출제, 거의 확실. 뭐 선거 활동 같아요. 선거 뭐 이런 거 방송 같네요. 유력.
그리고 유산소 운동 6개나 고르기 때문에 유력. 네, 국내 여행 2개만 고르는데 국내 아니면 해외니까 유력이죠. 자, 여기서 신분을 배제하면 시험은 5개. 5개 중에 3개 주제 출출. 여기서 3개 나오니까 총 9문제 출제. 플러스 자기소개. 총 10문제. 10문제가 우리가 준비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문제. 5개는 신의 뜻에 맡겨야죠. 네, 근데 5개도 우리가 요 준비를 하면서 생성된 답안을 가지고 거기다 사용하면 훨씬 더 덜 공부하고 시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원한 거 아니에요? 네, 진정한 비고픽 들어서 난 외국인 되고 싶어요. 네, 그거보다 시험 점수 받고 싶잖아요. 저는 그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Self-Assessment. 시험의 난이도 결정. 요것도 이 페이지가 없었는데 제가 시험 도입 시에 만들었어요. 자, 6개인데요. 난이도가 6개인데 이거를 묶어보면요. 이렇게 묶어서 이거는 제일 낮은 난이도예요. Novice. 요거는 Intermediate. 요거는 우리가 원하는 Advanced. 자, 요 2개는 고르시면 안 돼요. 점수가 안 나와요. 네, 고르시면 안 돼요. 요거 12문제 나옵니다. 네, 근데 막 이런 거 나옵니다. 뭐 count up to 10. 그러면 10까지 세는 거예요. 그걸로 점수 받을 수 없어요. 자, 그리고 3, 4, 5, 6이라고 합시다. 위에서부터. 자, 요 3개에 주목합시다. 요 3개를 고르십시오. 3개 중에 고르십시오. 3은 이거는 IM을 받을 때 제일 유리합니다. 자, 4는 IH를 받을 때 제일 유리합니다. 그리고 5는 어드밴스 등급을 받을 때 제일 유리합니다. 자, 요거 잘 생각하세요. 3 IM, 4 IH, 5 어드밴스드. 나는 2등급이 필요해 하면 그거 고르세요. 제일 쉬워요. 제일 확실합니다. 네. 4등급 고르면 만점 안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귀합니다. 네, 그리고 3등급 고르면 IH 안 나오나요?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목표 등급에 따라 난 IM이 목표인데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3, 4, 5 중에 고르시되 만점 목표 5, IH 목표 4, 그리고 나는 그냥 IM 등급 받으면 돼 3. 이렇게 정리하면 제일 쉽고 정확합니다. 자, 주제별 시험 문제의 구성. 자, 시험 문제가 몇 문제 나온다고요? 15개. 자,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며 마감하려고 합니다. 자, 신분 문제가 제일 먼저죠. 그리고 주거, 관람, 음악, 유산소 운동, 여행 문제. 자, 이거는 신분 문제 직장인과 학생이 싸우게 되는데요. 저의 추천에 의하면 고르지 않는 게 좋겠다. 혹시 고른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라도 백업해서 직장인 학생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비고픽 실전 IH 어드밴스 모두에 직장인과 학생에 대한 답안이 있는데요. 있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꼭 하셔야 하면 참고하십시오. 자, 그리고 주거는 집 문제죠. 관람은 영화, 공연, 콘서트, 음악은 당연히 음악. 수영, 자전거, 조깅, 워킹, 그리고 하이킹. 그리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나오니까 필요 없고, 여행 문제는 국내, 해외.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3개 출제. 총 9문제 등장. 자기소개까지 10문제. 내가 준비한 문제 10개. 그러면 이 10문제를 잘 패스하면 IM의 높은 등급까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개인 돌발이 있고요. 개인 돌발은 혼자 하는 활동, 친구랑 하는 활동, 가족이랑 하는 활동이 나옵니다. 고르지 않은 것 중에. 혼자는 인터넷, 뭐 쇼핑, 이런 거. 친구랑 가족이랑 뭐 하니? 이런 거. 그 사회 돌발은 기관 또는 시스템. 기관은 병원, 은행, 도서관, 시스템, 뭐 교통 시스템, transportation system 이런 거. 어렵죠. 이게 제일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거 못 풀면 어떡하냐? 최고 득점이 안 나오죠. 근데 어느 정도 잘 막아요? IH까지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게 어드밴스로 가는 승부의 분수령이죠. 주제별로는 그래요. 이건 이해가 다 되셨죠? 자, 문항별 시험 문제 구성입니다. 자, 15개 나온댔죠? 1번은 자기소개. 이거는 이렇게 먼저 할까요? 네, 이렇게 하면 1번은 자기소개하면 촥 자기소개가 나올 줄 알고 제가. 네, 2, 3, 4 세 계단이죠. 네, 5, 6, 7, 8, 9, 10, 11, 12, 13. 빠졌네요. 뭐가? 15번까지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14, 15. 1번은 자기소개. Tell me about yourself. 우리 2강에서 비고픽 실전 IH 어드밴스 2강에서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2, 3, 4번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신분, 주거, 돌발 문제. 이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죠. 자, 신분은 만일에 껐다고 하면 집 문제 아니면 돌발 문제죠. 자, 5, 6, 7 선택 주제. 그 선택 주제의 가장 처음이니까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우리가 처음 골랐던 관람과 음악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관람과 음악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네, 제가 막 적으면 오래 걸리니까. 네. 자, 그리고 8, 9, 10은 선택 주제. 이 선택 주제에는 음악 아니면 운동이 자주 나옵니다. 음악 아니면 운동. 우리가 고른 순서에 따르면 11, 12, 13은 롤플레이입니다. 14, 15는 선택 또는 돌발이 나와요. 보면 돌발이 2개죠. 나머지는 선택이죠. 알겠죠? 3대 2. 3개는 우리가 고른 거에서, 2개는 고르지 않은 거에서 출제. 근데 굉장히 예리한 분들이 있어요. 네, 다 알려드릴게요. 주거가 나오면 선택에서 출제가 된 거죠. 그럼 돌발이 안 나오잖아요. 그때는 8, 9, 10이 돌발 나옵니다. 네, 이 모든 걸 다 알려드립니다. 네. 됐죠? 네, 2, 3, 4에서 내가 집 문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8, 9, 10에서 고르지 않은 주제가 나온다 이거죠. 왜냐하면 고른 문제를 먼저 풀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후반부 11, 12, 13에서 내가 고른 주제 중에 롤플레이가 나오죠. 그걸 선택 롤플레이라고 하는데요. 선택 주제 롤플레이. 그렇게 나오면 이게 돌발입니다. 그리고 11, 12, 13에서 내가 고르지 않은 롤플레이가 나오면 돌발 롤플레이인데 그러면 14, 15가 선택이 되죠. 어쨌거나 돌발은 2개, 선택은 3개가 나온다. 이건 아마 제가 처음으로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요. 독점으로 공개해드렸습니다. 자, 비고픽 오리엔테이션 어떠셨나요? 믿음이 가시죠? 네, 저는 물론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네, 재미있는 강의 좋아요. 근데 성적이 없으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성적을 드리는 강의로 여러분을 보답하겠습니다. 성적 없는 강의, 좋은 강의 아니에요. 네, 성적을 받고 여러분의 후기로 증명되는 강의. 네, 1강으로 여러분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